늘어나는 교회 내 은퇴 성도인, 시니어 세대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는 선한목자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4개월 넘게 구금됐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가석방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취업난 속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10회를 맞는 장로교의 날에 앞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신임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기독문화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가 제53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 은퇴 성도를 위한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내 65세 이상의 성도를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시니어 사역의 모범을 만들어간 교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시니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선 리더십의 빠른 승계가 필요하지만 평균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인 60, 70대에 가장 성숙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교회는 8년 전 장로회에서 성도의 65세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교회 안 젊은 세대에게 리더십을 맡기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리더십이 젊어지는 반면에 일찍 은퇴한 성도들이 목회적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동체인 갈렙교회를 세우고 시니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2의 부흥기를 이 한국교회에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과연 이 부흥을 감당할 세대가 누굴까? 시니어 성도님들을 일깨우고 세워드리고 또 그분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세워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렙교회는 선한목자교회 내 공동체 조직으로 구성돼 성도들이 주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의사결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다음 세대만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시니어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는 크게 소그룹 활동인 목양사역과 사역의 장을 이끄는 위원회 사역으로 나뉩니다. 예배와 선교, 제자훈련, 복지 등으로 나눠진 위원회 사역은 노인대학 정도에 국한된 사역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풍부한 연륜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시니어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니어 사역들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되어 온 시니어 사역은 처음엔 세대 단절과 노인 소외란 말을 들어야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세대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렙교회는 교회가 은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담은 존경의 대상이란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4개월 넘게 구금됐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가석방됐습니다. 필리핀 재판부는 보석 허가 판결문을 통해 고발자인 필리핀 국제대학교 경비원은 백 선교사의 수류탄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10m 밖에선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볼 수 없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다며 석방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추록 후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126일간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남은 재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수감 생활 중 얻은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한 후 논란이 있었던 셋업 범죄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에선 일명 프리터족이 늘고 있습니다.
프리터족이란 자유로움을 뜻하는 영어 단어 프리와 노동자를 의미하는 아르바이터의 합성어로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한다는 의미인데요. 지난해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 성인 알바생 1,053명 중 56%가 자신을 프리터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취업이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건데요. 실제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여주는 체감 실업률도 청년층의 경우 23%에 달했는데요.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란 의미입니다. 재난 수준의 고용 성적표에 청년들은 정식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진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강의실 정리와 행정 업무를 돕고 있는 30대 임현정 씨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한 채 5년째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기회가 쉽게 닿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울과 분노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떨어지고. 청년층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일명 프리터족이 늘고 있습니다. 단기 근로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지난 7월 청년층에서만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표가 집계된 2015년 1월 이래 최대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세대도 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2014년 6만 8천여 명에서 2017년 12만 5천여 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년 넘게 취업 준비와 단기 근로를 병행해온 20대 A씨는 취업 준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몸을 쓰는 일용직이나 택배 상하차 아니면은 택배 나르는 일 등에도 보조로 참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살고 지내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큰 비전과 꿈을 찾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로 전전하는 가운데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는 단지 젊은 세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야 할 청년 세대가 취업난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출발이 여의치 못하면은 개인도 그렇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거든요. 만원도 일반화되고 인구 절벽도 더 가속화되고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걸 어떻게 다 메꾸겠어요. 앞으로 점점 큰 문제에 연결되는 빌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 사태를 맞은 가운데 청년들이 사회에 쉽게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국내 장로교회 연합을 목적으로 시작한 장로교회 날을 앞두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내달 4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10회 장로교회 날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한국장로교회란 주제로 개최됩니다. 대회는 한국장로교회가 기독교의 총연합과 민족의 복음통일, 세계선교를 선도하자는 취지로 제2의 안디옥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장총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회원교단 신임총회장과 신임총무의 취임 축하식도 마련했습니다. 28명의 총회장과 총무에게 축하패가 증정됐으며 신입교단의 가입 승인권이 임시총회에서 논의됐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은 사람 앞에선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성공한 것이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맡겨진 직분에 맞게 솔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신임총회장이 변화와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교단의 수장이 된 이승희 목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변화하라란 제103회 총회의 주제를 다시 강조하며 교단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 총회장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달 18일 개회했던 예장합동 정기총회에서부터 발휘됐습니다. 탁상공론을 최소화하자는 이 총회장의 뜻에 총대들이 적극 협조하면서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가 사흘 만에 마무리된 겁니다. 변화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도 우리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또 교단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로부터도 우리 총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이 총회장은 교단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개혁 과정에서 용서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함께 발전할 방향을 찾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란 겁니다. 잘못한 점들만 부각을 하고 이런 점들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모두가 다 침몰하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과 이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은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온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연합은 되어져야 된다.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을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총회장은 교단 안팎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와 협의하며 학교를 속히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교단산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념 행사를 마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기독교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53회 정기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전은 조각과 공예, 서양화 등 80여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한 김창희 화백의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김 화백은 단색조의 바탕 위에 식물이나 곤충을 그리고 바탕색과 이미지의 대비 효과를 통해 아주 작은 존재도 사랑과 섭리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기독 청년 작가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청년 작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4명의 청년 작가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유미영 총무는 기독 작가들은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선도하자는 사명감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4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 방북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총 160명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4일 오전 정부 수송기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방북단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5일 1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줄어든 반면 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 1,708명으로 2013년에 비해 23.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같은 기간 347명에서 571명으로 64.6% 증가했습니다. 택시노사 4개 단체로 이루어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 준비를 중단하지 않으면 카카오 택시 콜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카카오가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으로 택시업계가 보내진 성원을 원수로 갚고 있다며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 허용한 카풀 사업에 거대 IT 기업이 나서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택시를 집어삼키려는 모든 세력과 자본에 대해 전면 투쟁을 선언하며 카카오 콜 거부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연애 감독 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20일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33회 행정총회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새 감독들은 교단 정상화를 위해 직무대행 체제를 조기 종식하고 새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아 감리교의 새로운 진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이 오는 13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2018년 서울연탄은행 재개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제는 평화와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재개식 행사 이후엔 연탄 나눔 봉사활동과 백사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2018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예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터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사역연합 방선기 대표, 미국 엠베서더 교회 레이창 목사, 추상미 감독 등 국내외 일터사역 전문가들이 강의를 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한국교회 청년사역을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6일 공덕교회에서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야기마당에선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진단하고 새로운 청년 선교의 패러다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